자지러지는 기침, 쉴 새 없이 흐르는 콧물, 항상 목에 묵직하게 걸려있는 가래와 같은 증상에 지긋지긋한 감기를 달고 사신다고요. 이번 시간에는 감기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기 치료 해볼까요? 감기하면 여러분들 그동안에 얘기는 좀 많이 들었겠지만 이걸 다시 한번 차분하게 우리가 이제 감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설명을 해줄 때 여러분들도 막상 가서 보면 그렇죠. 우리가 4번과 18번 치료하면 감기 치료되죠. 그러니까 핏배 하고 한마디만 해주면 끝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감기가 왜 발병하고 사회를 하면 왜 낫고 왜 사회를 해줘야 되는가 하는 거를 모든 거를 진리적 사고로 이해를 해야만이 사람들을 상대를 이해시키고 사회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감기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콧물이 나오고 또 어디에 심하면 가래도 많이 나오고 이러죠. 그럼 이런 현상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차분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는 주로 이제 세균 바이러스요. 이거에 대해서만 이게 설명을 해놨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다뤄보자 이거죠. 미생물도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미생물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감기는 바이러스균이다, 바이러스균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바이러스균들은 지금 현대학에서 어떻게 밝혀놨어요?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염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감기라고 하는 것을 세균학적으로만 접근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우리 기능적 이치로 접근할 것이냐 하는 게 우리가 두 가지로 따져봐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세균학적으로 접근을 하죠. 세균학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바이러스균이다. 그러면 여러분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체세포하고 이거 좀 구분은 좀 해야 되겠죠. 저도 이걸 구분하는데 저도 현미경이 없고 하니까 그냥 적응적 진화론으로서 모든 걸 이렇게 풀거든요. 우리가 사람도 보면 어때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똑같은 사람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여성 기능도 다 가지고 있고 남성 기능도 다 가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작은 미생물의 생명체도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양쪽으로 한쪽으로 딱 분류할 수 없고 중성인 경우로 있는 미생물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세포도 아니고 일반 세균의 종류도 아니고 그 중성 양쪽을 비슷하게 다 가지고 있는 종류 이거를 우리가 바이러스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바이러스 이런 균들이 우리가 감기를 하면 우리가 감기가 어느 때 잘 걸리냐 하는 게 문제죠. 어느 때 잘 걸리냐. 근데 이런 것만 우리가 이치적으로 풀어도 해답은 마냥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기가 바이러스 세균이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세균은 여름이 많아요, 겨울이 많아요. 당연히 여름이 많죠. 특히 또 여름 중에서도 장마철에 습도가 많을 적에 세균이 왕성하게 많이 번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번식을 하게 되니까 여름에 우리가 감기가 많이 걸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언제 많이 걸리더냐 이거죠. 오히려 환절기 때 가을에 건조하고 날씨가 춥고 이럴 때 많이 걸리더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균이 많아서 감기가 걸린다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이치적으로 볼 때.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감기가 걸릴 당시에 우리 몸 상태는 어떤 때가 잘 걸리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감기가 잘 걸리더냐 하는 거. 근데 이것도 이제 풀으면 쉽게 얘기해서 원래 우리 몸이 우리가 신장과 간 기능이 좋고 피가 맑고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가 강군이 돼 있고 또 둘째로 목에 있는데 피가 잘 돌고 이렇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웬만한 조건에서는 감기 걸리지 않아요. 똑같은 우리가 환절기가 돼도. 근데 이미 감기가 잘 걸린다. 그러면 그 사람의 특성을 본질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몸의 저항력이 본질적으로 약한 사람. 혈액 속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요산 수치, GOT, GDP 수치가 높은 사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함으로써 백혈구가 근본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 또 아마 별로 신장과 간 기능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일상생활에서 부득이 우리 몸에 어혈은 생긴다고 이렇게 제가 논하지요.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각종 중금속이나 우리가 타박상이나 기타 원인에 의해서도 우리 몸에 어혈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재수 없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우리가 유전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목에 있는 데가 혈관이 우리가 가늘게 분포돼 가지고 재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어혈이 우리가 32번, 4번, 18번 위치에 많이 분포해서 거기 와서 쌓여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거와 관계없이 감기에 잘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거나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어혈이 생겨서 이 어혈이 우리가 감기열 위치 주변에 어혈이 쌓였을 때나 결과적으로 보면 어떠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겠냐 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해낼 수 있죠. 그쪽으로 피가 못 돌면 어때요?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말 있죠. 다른 부위에보다 산도가 높다. 그럼 산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그 내부에 있는 거는 백혈구는 활동하기가 불리한 조건이 되고 외부 침입 세균은 활동하기 유리한 조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면 어때요? 외부 침입 세균이 들어왔을 적에 침입하고 활동하고 세력을 키우기 유리한 조건이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러한 사람이 보너스가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의복 상태를 보면 어때요? 목이 대부분 다 노출돼 있죠. 그런데 우리 인체에 땀이 날 때 항상 어느 부위가 많이 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피가 잘 못 도는 데가 난다 그렇게 정의하죠. 그러면 이미 목 쪽으로 피가 잘 못 도는 사람은 우리가 조금만 운동을 해도 다른 부위보다 목 쪽에 땀이 먼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땀이 나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기존보다. 그러면 땀이 있을 때와 물기라고 하는 게 표현하겠죠. 땀이나 물기나 같은 거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가 수분, 물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체온이 방열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이미 목에 피가 안 도는 사람은 습기가 다른 사람보다 습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평소에도. 근데 운동까지 하면 그가 땀이 더 나요. 그럼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찬바람을 쏘이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찬바람을 쏘이면. 목이 냉각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겠죠. 거기다가 냉각에 보너스가 있죠. 겉에서만 스쳐요. 호흡을 하면 어때요?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안과 밖에서 우리가 체온을 목 있는 데를 떨어뜨리면은 목 있는 데 혈관이 급격히 냉각된다는 거예요. 그 체온이 냉각되면 우리 몸은 또 어떤 기능이 있어요?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온도가 떨어진 뒤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를 그쪽으로 더운 피를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목적으로 혈관이 완전히 수축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백혈구는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없는 환경적 요소가 이미 어떻게 보면 뭐 종합적으로 다 갖췄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공기 중에 있는 이런 미생물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목으로 들어왔을 적에 백혈구가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없지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목에 들어와서 목 안쪽에 있는 모공을 통해서 안으로 세력을 차츰차츰 키워가지고 생기는 병이 우리가 감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